대부분의 사람들이 경매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경매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상 경매를 공부하자니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떻게 공부하다 보면은 용어는 너무 어려워서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경매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경매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요, 단 30분 안에 경매의 기본을 끝낼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경매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자료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실 때 계속 꺼내서 보시면 되고요. 저는 설명을 한번 곁들여 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돈을 못 받은 채권자들이 있잖아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내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럼 이분들이 자신의 돈을 받기 위해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의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은 이거를 판단하고 경매를 개시한다 라는 결정을 내려요. 그렇게 되면 법원의 집행관님들이 실제 현장 조사도 가시고 또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서 그 채무자의 부동산이 가격이 얼만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이거를 바로 경매 준비 과정이라고 해요. 그렇게 절차 1번이 끝나요.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절차 1번이 끝나면 이제 절차 2번으로 넘어갑니다. 절차 2번에서는요, 법원이 이제 감정가가 얼마인지 대충 알았으니까 사람들한테 배당 받을 사람들 다 신청해라. 이렇게 등기를 보냅니다. 그러면 법원의 등기를 받고, 내 돈 이제 달라고 신청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채권자들이 배당을 신청합니다. 배당이라는 거는 낙찰된 금액에서 자신의 돈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해요. 법원 입장에선 돈을 돌려주는 거겠죠. 그러면 채권자들은 법원에 배당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원에 배당을 신청하게 되면요. 법원은 배당 일자까지 다 정해졌으니 이제 경매를 언제 하겠다. 그거를 매각 기일이라고 합니다. 이 매각 기일을 결정하고요. 매각 기일이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찰을 하겠죠. 그때 입찰했을 때 누군가 감정가나 혹은 입찰가를 써내면 낙찰이 됩니다. 이게 절차 2번이에요. 그럼 낙찰 이후에는 이제 절차 3번이 이어지는데요. 낙찰이 된 낙찰자는 한 달 반 안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을 납부하면 이제 낙찰자의 이름으로 그 부동산을 넘겨줍니다. 이거를 소유권 이전이라고 합니다. 되게 간단하죠? 소유권 이전이 되고 나면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낙찰금을 받았을 거잖아요. 낙찰자로부터 법원이 그 낙찰금을 채권자들한테 쫙 나눠줍니다. 이거를 아까 제가 배당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경매가 진행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건 사실 권리 분석일 거예요. 제가 권리 분석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권리 분석 전에 경매 물건 검색 어디서 하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경매 물건 어디서 검색할지 처음부터 고민하시다가 시작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시지 마시고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경매 물건은요, 유료 사이트와 무료 사이트에서 각각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유료 사이트는요, 장점이 보기가 편하고 권리 분석을 해줘요. 그리고 전화 상담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사진 등 정보가 굉장히 다양해요. 시각적으로든 텍스트로든 다양합니다. 그리고 물건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릅니다. 거의 낙찰되고 1시간 이내에 낙찰 여부도 다 나오고 그러긴 해요. 단점은 비싸다. 네, 유료기 때문에 아무래도 1년치를 등록하게 되면 몇십만 원 혹은 100만 원이 넘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장점이 확실해요. 유료 사이트의 대표적인 사이트로는요, 지지 옥션, 옥션원, 탱크 옥션, 스피드 옥션 등등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바로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무료 사이트의 장점은요, 무료입니다. 네, 무료라서 그 장점이 엄청 크죠. 우리 또 수액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는. 하지만 단점은요, 제 상대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좀 보기가 불편한 것 같아요. 유료 사이트 대비해서 좀 뭔가 이렇게 불편하게 카테고리도 나눠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이제 무료 사이트를 안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업데이트가 느려요. 이 경매가 취소됐거나 변경됐거나 아니면은 낙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느리다 보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무료 사이트를 이용하진 않고 있어요. 무료 사이트의 대표적인 사이트는요, 두인경매, 경매마당, 알파벳 이옥션,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가 있습니다. 무료 사이트와 유료 사이트 중에 어떤 걸 이용할지 처음에 좀 감이 안 잡히시면요. 일단 무료 사이트를 먼저 이용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경매 책을 구매하시면 요새는 유료 사이트에 2달 무료 쿠폰을 줍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먼저 유료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유료 사이트를 결제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경매 물건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권리 분석과 시세 조사, 입찰을 하는지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뽑은 물건은요, 수원시에 있는 물건이에요. 수원시 영통구 이이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광교입니다. 광교. 네, 이 물건을 뽑은 이유는요, 일단 초보자분들이 하기에 굉장히 적합해요. 왜냐면 쉬워요. 처음엔요, 여러분, 어느 지역의 물건을 할지, 어떤 물건을 할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일단은 우리가 초보자잖아요. 그러면 내 실력에 맞게 쉬운 물건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괜히 어려운 물건 낙찰받아서 감당 안 되는 결과를 받아들이시기보다는요, 먼저 폐찰하더라도 쉬운 물건으로 일단 내가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해보는 게 훨씬 중요해요. 경험보다 더 좋은 공부는 없습니다. 자, 이 물건을 한번 제가 그런 이유로 뽑았어요. 쉽기 때문에. 2023 타경 63859 물건입니다. 이 물건 광교에 있으니까 뭐 입지는 당연히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10층 물건이네요. 그럼 층도 나쁘지 않죠. 그러면 여기 이제 경매 정보지를 저는 지지 옥션을 쓰는데요. 지지 옥션 기준으로 제가 어떤 걸 보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먼저 이 감정가를 봅니다. 감정가가 10억 8,700만 원에 나왔네요. 그리고 최저가도 10억 8,700만 원이에요. 감정가와 최저가가 똑같다라는 건요. 아직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유찰이라는 건요.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서 가격이 떨어진 걸 말해요. 근데 아직 진행이 한 번도 안 돼서 유찰이 안 된 거예요. 이런 물건들은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 물건에서 저는 이제 감정가가 1억 8,700만 원이고 최저가도 1억 8,700만 원인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거는 이 건물 면적입니다. 네, 건물 면적은요, 이 아파트의 면적을 의미하는데요.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는 건물 면적은 이제 아파트의 전용 면적을 의미해요. 아파트의 전용 면적이라는 건요, 공급 면적이 있고 전용 면적이 있어요. 아파트 공급 면적은 그 주인한테 아파트 34평을 만약에 준다. 그러면 그 아파트 34평이 다 내 거냐? 네, 맞습니다. 그치만 그 중에는 이제 다른 입주민들과 같이 쓰는 공용 면적도 있고요. 우리 집, 그러니까 거실이나 내 방, 이런 주방, 이렇게 나만 쓰는 전용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용 면적이 공급 면적이랑은 다른 개념인데 이 경매 정보지에서는요. 전용 면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 전용 면적이 26평이면요. 보통 34평대 국민평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일단 이 건물 면적을 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거는 감정가, 최저가, 건물 면적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이거를 확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시세를 조사할 때 이 세 개로 조사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시세 조사 바로 보여드릴게요. 시세 조사는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하시면 돼요. 한번 제가 네이버 부동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지 옥션은 이렇게 네이버 매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제가 지지 옥션 홍보 드리는 건 아닌데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85면요. 한번 요거 찍어 볼게요. 112. 85보다 크니까 찍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12가 공급 면적이고 84가 전용 면적입니다. 자, 전용 면적 84 나왔죠. 요거예요. 그럼 요걸 낮은 가격 순으로 한번 제가 정렬을 해볼게요. 지금 이 11억 3천이 제일 저렴해요. 실거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거래도 보면요. 11억 3천, 10억 4천이 있긴 한데 요거는 1층이네요. 그리고 다른 타입도 한번 봐볼까요? 12억 5천, 11억 5천, 10억 6,800, 10억 3천. 네,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거래가 많이 없긴 한데 10억 8,500.
자, 지금 보면 어때요? 가장 낮은 게 10억 3천 정도였죠. 그럼 우리 물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 물건 보시면 10억 8천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애매해요. 지금 실권에 들어가도 될지 안 들어갈지 좀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실거주 하실 분들이라면 요거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최저가가 저층 기준으로 10억 3천이 최저가였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층이 10억 4천에 거래됐고, 지금 호가는, 그러니까 실거래는 10억 4천이 1층이 거래됐고, 호가는 저층이 거래됐어요. 아, 죄송합니다. 호가는 저층이 11억 3천이에요. 그러면 지금 10억 8천에 우리 물건이 10층이죠. 그럼 이거 지금 나쁜 가격이 아니거든요. 조금만 물론 조사를 해보셔야겠지만, 이번에 그냥 최저가에 적어보시는 것도 내가 실거주 하실 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시세 조사해요.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좀 내가 단기 매도를 할 거고 지방에 갈 거다. 그럼 좀 얘기가 다르긴 한데 일단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좀 장기 보유할 매물을 낙찰받을 거다. 그럴 때는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세 조사는 얼추 됐으니까 10억 8천 정도면 한번 써볼 만하다. 요 정도 결론이 그냥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죠? 권리 분석을 해봐야죠. 권리 분석은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제가 또 초보분들을 위해 설명드려볼게요. 권리 분석이라는 거는 경매가 보통 빚이 있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빚을 못 갚아서 경매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매로 나온 물건에는 빚이 있겠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못 갚은 빚의 목록들이 그 경매 물건에 덕지덕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아무도 없애주지 않은 상태에서 팔면 아무도 안 사겠죠. 왜냐하면 나는 그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빚까지 떠안아야 되니까 이 채무자의 물건을 아무도 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 부동산에서는. 그래서 법원에서 경매라는 절차를 통해 이 물건을 매각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러면 일반 부동산과 다르게 이 빚들을 다 없애줘야 사람들이 입찰을 하겠죠. 이 없애주는 거를 바로 말소해준다라고 합니다. 말소. 그러면 권리 분석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물건의 빚들이 다 말소되냐 안 되냐 그리고 된다고 하면은 낙찰자인 내가 떠안아야 될 빚이 있냐 없냐 이거를 분석하는 게 바로 권리 분석이에요. 이 권리 분석을 할 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임차인이 있냐 없냐 그것만 따지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가진 보증금, 그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빚들은요, 낙찰자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저당, 즉, 은행이 빌려준 빚이 뭐 100억이 있건 200억이 있건, 낙찰자는 그거 인수하지 않아요. 오로지 임차인의 보증금만 인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애초에 없는 물건들은 권리 분석이 깨끗한 거예요. 그냥 끝. 1초 만에 끝낼 수 있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럼 이 물건에 임차인이 있냐 없냐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내리면요. 임차인이 김규호님이 2023년 2월에 전입했네요. 임차인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임차인이 무조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인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어떤 권리보다 뒤에 있으면 다 말소된다고 했죠. 그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어떤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다 말소를 해주는데 그 빚들을 다 없애주는데 그 기준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고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임차인이 뒤에 있으면 임차인이라고 해도 무조건 말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서 어떤 거냐면 요 2022년 근저당권 에큐온 캐피탈에서 설정한 게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럼 지금 임차인이 2023년에 전입을 했고 근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는 2022년이네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죠, 임차인이. 그래서 이 임차인은 임차인일지라도 보증금을 다 못 받더라도 소멸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심화 버전으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임차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빚입니다. 그런 물건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했던 게 바로 죄송합니다. 권리 분석이에요. 지금 제가 방금 한 게. 쉽죠? 간단합니다. 임차인이 있냐 없냐. 애초에 임차인이 없으면 말소 기준 걸리고 뭐고 끝이에요. 권리 분석이고 뭐고 그냥 끝이에요. 근데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냐, 앞에 있냐, 그것만 따지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이 물건은 권리 분석상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임차인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세는 10억 8천 7백만 원 정도면 일단 네이버 부동산만 봤을 때는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분들보다는 실거주 하실 분들 입장에서는 좀 저렴하게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 11억대가 호가니까. 그리고 10억대 거래된 실거래가들은 다 저층이니까 10억 8천이면은 나쁜 가격은 아니다. 네, 그렇게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경매 물건을 보실 때 요 정도 분석하고 이제 입찰하러 가셔도 충분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3년 12월 13일 날 매각 기일이라고 적혀 있죠. 이 매각 기일이라는 건요. 이때 경매가 진행된다. 그 의미예요. 그러면 2023년 12월 13일 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 관할법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경매 그 사이트마다 다른데요. 지지옥션 같은 경우에 관할법원이라는 걸 클릭해야 나와요. 네, 여기 보시면 어디서 하냐면 수원지방법원, 수원 본원일 거예요. 여기가 아마 여기서 한다고 돼 있어요. 주소도 다 나와 있죠. 여기 찾아오는 방법이랑 요렇게 여기에 10시까지 가시면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찰은요, 그냥 입찰 그 기일 입찰표 쓰시고요. 그거는 제 유튜브 영상에 잘 나와 있어요. 그 당일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입찰 기일 날에는요, 입찰 기일 입찰표 쓰시고 수표 찾아가지고 그거 같이 넣고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대봉투에 넣으면 끝이에요. 굉장히 쉽죠. 네, 요거는 제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아마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날 낙찰이 되셨다. 그러면요, 여러분들한테 보증금을 줘요. 당신이 낙찰됐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보증금이 아니라 영수증을 줘요. 네, 그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낙찰자인 게 증명되는 겁니다. 이렇게 낙찰을 받고 나면요, 한 45일 정도 안에 잔금 납부를 해야 돼요. 대출을 받아서 내가 나머지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에 납부를 하고 나면요,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이 아파트가 낙찰자의 이름으로 등기를 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예. 근데 물론 거기에 지금 여기 후순위 임차인이 살고 있듯이 누군가 살고 있으면 그분이 이사를 나가게끔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요? 보통 그 45일 안에 잔금 치기 전까지 보통 하고요. 조금 길어지면 잔금 이후에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계신 분을 협의를 통해서 내보내는 거를 바로 명도라고 해요. 명도. 요 명도가 끝나면요. 이제 그 집이 비어 있고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온 상태잖아요. 이제는 내가 거기서 실거주를 할지, 전세를 줄지, 아니면 바로 팔아버릴지, 인테리어를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경매는 처음에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부터 낙찰을 받은 사람이 명도를 하고 내 마음대로 그 물건을 쓰는 것까지 쭉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경매는 정말 어렵지 않고요. 권리 분석이랑 시세 조사만 잘하시면 사실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방법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권리 분석은 임차인이 있냐 없냐, 시세 조사는 실거래가와 호가를 보시면서 일단 하시면 됩니다. 물론 더 심층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초보라는 가정하에는 그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가능해요. 특히 아파트는요. 네, 오늘 영상에서는요, 경매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의 과정까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는 분들은요, 밑에 카카오톡 1대1 채팅하기로 저한테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제가 올려드린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